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분명하게 이 기타 법인의 매도가 완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타 법인의 매도가 단기적으로 이틀 나오고 3일째 안 나왔으니까 완전히 매도가 된 걸까요? 그거는 아직 모르죠.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기타 법인의 매도 사례를 제가 하나 정도 드렸죠. 2015년에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을 때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2018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몇 번 이제 그런 적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18년 6월에 잠깐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명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기타 법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 앙금이 아직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단기 매물이 이틀간 나와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체킹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수급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첨생법 시행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봐요. 영업일수로 보면 그렇게 짧게 남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대할 게 있죠. 자, 주가 흐름 예상 그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적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는 네이처셀과는 별도로 꼭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2015년 그때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도 주가 흐름은 괜찮았던 것을 나중에 결국 물량이 나왔지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2015년 상반기라고 보셔야 돼요. 상반기. 이때죠. 이게 월봉인데 그러나 흔들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크게 하락도 안 하고 요때 당시에는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적으로 한 300만 주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흘러나왔지만 그거를 소화하고 오히려 더 큰 시세를 냈었던 그런 그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고 뭐 일단 뭐 차트로 보여지는 거고요. 잘 극복을 했고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도 6월 말에 잠깐 이제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 2018년 6월 말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정도 시점이죠. 요 정도 시점인데, 근데 이때는 조인트 스탬권 관련해서 이제 크게 급락을 할 때였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때 그리고 그 기타 법인 물량도 작았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2022년 22년이면 이제 이때쯤인데요. 네, 22년에 여름에 기타 법인 매도가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때죠. 요때 2022년 여름에 그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때쯤입니다. 근데 주가가 뭐 크게 밀리지 않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위쪽으로 치고 올랐고요. 이때 이제 네이처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기타 법인 물량이 나온 이후에 다 일단락 됐을 때 아주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2015년과 대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후쿠오카 병원 설립
마련 자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후쿠오카 자금 마련을 해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건으로 해서 주가도 상당히 최근에 그 부분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후쿠오카 건과 관련해서 주가가 그 건의 모멘텀으로 올라간 적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네이처셀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흑자를 보였던 부분들은 여기서 역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도움이 크게 된 겁니다. 배지 있죠, 배지. 그죠? 줄기세포 배지. 대양 배지 사업. 요거. 그죠? 네. 요거로 연결이 돼서 결국 실적이 엄청나게 흑자 전환하면서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타 법인 매도한 자금을 잘 활용해서 네이처셀의 흑자 전환에 크게 일조를 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도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밀렸던 거 아까 봤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만일 이번에 이틀간 그 기타 법인의 며칠 이틀이 아니죠. 예. 4일 정도에 20만 주 나온 거 제가 아까 이틀이라고 그랬나요? 그거 정정을 하고 4일간에 20만 주 나온 물량은 요것도 이제 나중에 그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 송파 쪽에 베데스다 병원 또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위해서 매도를 했었을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이 결국 들어가면서 첨생법 지시와 함께 네이처셀의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타 법인의 매도 자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연관져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후쿠오카 병원 설립해가지고 그것은 배지 수출을 해가지고 크게 흑자 전환의 원동력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잠실 송파 베데스다 병원 건으로 해서 실적이 더 한층 좋아지는 그런 건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께 그 텔방에서 도움을 실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서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여기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궁금한 것들 모두 해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시간 대응도 가능한 거고요.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그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이처스의 말씀 이어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22년 여름에 그때 사례처럼 잠실 송파병원 건으로 해서 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만 주 정도를 이번에 4일간 팔았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 말씀 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한 가지 그 기타 법인 매도가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치로 요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오래된 거라 여기 자료가 정확히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찍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타 법인을 딱 찍잖아요. 기타 법인의 상황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물량이 나왔어요. 3월 26일, 작년 3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뭐 한 8만 주 나왔나? 8만 주. 그죠? 8만 주 나왔어요. 뭐 이번에 수량보다도 더 적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24년 3월달 언제입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요때죠, 요때. 3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여기서 팔기 시작했는데 올라갔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나중에 또 올라갔어요. 그죠? 기타 법인의 물량이 주가를 누르는 그런 패턴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주 안 좋은 악재건이 나오면서 밀렸던 경우 한 경우만 빼면 기타 법인의 물량은 주가를 크게 누르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죠? 후쿠오카 병원 건이나 이번에 베데스다 병원 건으로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걸 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그런 건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여하튼 기타 법인 물량이 단기적으로 일단 해소된 거로 보고 앞으로도 물론 체크는 하겠습니다. 이 기타 법인 물량이 또 나오는지 제가 체킹을 해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텔방이라든가 또는 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거고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타 법인의 물량은 완전히 해소가 된 거로 그렇게 보고 싶고요. 결국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영업일수로 한 8, 9일 정도 남은 건데요. 첨생법 그 시행이 요건에 대한 재료가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첨생법에 이걸 만든 이유는 정식 허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은 허가를 해서 치료를 하게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관문을 넓혀주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상 임상도 성공하고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하고 그리고 약대 서울대 약대 교수팀 일본 학회 발표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학회지에 논문 제기했던 거 RMAT 막 이런 건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실적의 임상의 증거가 있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첨생법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타자로 등극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고 임상 자료가 있고 학계권 자료라든가 여러 자료, 자가지방 줄기세포권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네이처셀은 이 첨생법 시행과 더불어서 총 대장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충분한 네이처셀이라고 봅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을 핑계로 해서 여기서 반전이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인트 스템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일단 첨생법권으로 먼저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인트 스템은 그 다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이렇게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부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들어오시게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실시간으로 좋은 코칭을 할 거예요.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안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